안녕하세요. 맞을없는 신림점 최종순입니다. 오늘은 이 고객님을 모시고 지금 글램펌, 굵은 외부의 펌을 해볼 건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특별히 층이 없는 긴 롱 단발머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끝에 층이 없고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굵은 자연스러운 물결 외부를 원하고 계셔서요. 지금 그 펌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객님께서 머리 색깔을 한번 빼셨대요. 그래서 어두운 머리를 밝게 하시느라고 색깔을 한번 빼내갖고 그러니까 단백질 변성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이 원하시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외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성이 온 여기에 간척 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머리카락이 필요한 단백질들을 채워줄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백질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을 제가 지금 채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1번 먼저 채워서 그 다음 더 입자가 고운 단백질들이 침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케라틴, 콜라겐 이런 단백질 성분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모질이 가늘어지고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에 껍데기만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 외부가 얼만큼 힘있게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서 다 골고루 일액을 바르고 또 데미지가 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액을 발라서 핸들링을 한 다음에 이온을 해줄 거예요. 10분가량 이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클리닉 제품을 바르고 음이온 스티머로 갖고 간척 물질이 채워지도록 잠깐 10분가량 이제 열 처리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파마약으로 전 처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미스트가 끝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연화를 할 건데요. 연화하기 전에 저는 이제 보통 건강머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파마약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처리를 좀 먼저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전처리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전처리제를 써서 파마약이 머리카락에 닿아서 작용을 하는데 도움도 될 뿐더러 또 하나는 데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처리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마약 일액을 도포할 건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머리 2분의 1은 간척 물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로 머리가 손상이 가 있고 2분의 1은 모근에서 2분의 1은 지금 염색머리세요. 근데 모질이 약하고 차분한 머리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곱슬기가 있어서 머리카락이 펄펄 날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파마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의 머리카락을 갖고 지금 파마를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처리 제품을 쓰고 이제 연화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파마약들은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파마약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 방치로 최단시간 7, 8분, 10분 정도 손상머리도 그래서 또 건강머리인 경우는 10분에서 20분 사이 자연 방치로 해서 이제 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파마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열 처리 기계를 끌고 다니지 않은 편안함도 있고 또한 고객님께서도 캡을 쓰고 있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어서 좋고 또 하나는 발효성 파마약들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잔류도 덜 남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열 처리를 한 파마약보다 머리카락의 데미지도 훨씬 줄어요. 그리고 약간의 타이밍이 오버된다고 할지라도 그 오버된 타이밍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크게 데미지가 가거나 그런 경우도 확실히 줄어들었지요. 근데 이제 단 비싼 거는 재료값의 문제도 있지요.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객님의 모지를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시술한 그 시술의 결과를 위해서 이 약을 열파마 약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제를 다 이제 골고루 도포해서 이게 이럴 때는 머질이 너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너무 많이 잡아 당긴다거나 핸들링을 하면 뭐 그렇잖아도 간측물이 없어서 늘어지고 약한 머리가 자꾸 반복된 동작으로 머리가 더 늘어지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가락 빗질이나 아니면은 굵은 빗으로 골고루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발라만 놓으면 많이 발라진 데는 많이 발라지고 작게 발라진 데는 작고 발라지는데 또 손으로 하면 손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또 더 늘어져서 당겨지기 때문에 빗으로 골고루 약액이 도포가 될 수 있도록 가볍게 반복해서 빗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재가 뭐 천연이네 한다고 할지라도 파마나 염색약은 모두가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머리카락이 건강해진다라기보다는 데미지가 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하시면 훨씬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고 예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손상이 돼 있으면 안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빗질을 하고 난 다음에 시술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만큼은 색깔을 뺀 머리여서 데미지가 가 있는 거고 여기는 버진에어에 염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머리에서부터 연화를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파마를 할 때도 너무 뿌리가 차분한 경우에는 컬이 들어가도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뭐 꼭 아이롱으로 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연화 시간에서부터 탑 부분이나 골든백까지는 뿌리를 들어서 연화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열파마약은 뿌리를 발라도 뿌리가 꺾이지가 않아서 되게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약 자체로 뿌리에 볼륨이 갈 수 있도록 연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머리 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뿌리에다가 로트를 대주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약을 쓰면서는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효과적이에요. 로트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짧은 머리나 긴 머리나 약액을 도포할 때부터 각도를 오버해서 발라주는 거죠. 보통 옛날에 쓰던 약들은 뿌리가 두피에가 파마약이 닿으면 두피가 많이 꺾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뿌리가 꺾여서 심하면 뿌리 쪽이 끊어지고 이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온 이런 파마약들은 뿌리에 닿아도 특별히 뿌리가 꺾이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뿌리에 단 그 머리들이 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뿌리를 각도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그만큼 볼륨이 만들어져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짧은 머리인 경우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을 줄 부분에 뿌리에 바짝 약을 바르고 그거를 탁 연화를 하는 시간에 아예 뿌리를 세워놓으면 샴푸 이제 머리를 씻어내고 난 다음도 자연스럽게 아주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탑하고 골든백을 뿌리를 각도를 오바를 해서 살려주는 거고요. 나머지 기장은 오바를 해서 살려줘도 머리 기장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앉아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만 볼륨을 만들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진에어 쪽은 이제 손상모하고 건강모를 8:2 정도로 섞어서 1차 도포를 해주고요. 그 따라서 손상된 부분은 완전 제로 베이스로 완전 극손상모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빗질도 가볍게 하고 그 대신 골고루 발라줘야 되고, 그래서 극손상모로, 예, 이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모와 손상모를 배분해서 나눠서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연화 시간은 10분가량을 둘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연화 시간은 10분가량 자연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서 와인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화를 하고 샴푸를 했습니다. 산성 샴푸로 파마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컬을 걸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간척 물질을 좀 채워주는 클리닉 제품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와인딩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말하자면 이제 클리닉 제품을 발랐을 때 물하고 희석이 돼갖고 침투 발라지는 양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강한 머리는 물을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클리닉 제품을 발라서 와인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를 좀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수분을 건조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건조를 시켜놓고 봐도 이 2분의 1의 머리 색깔이 틀려 보이죠. 그럼 요만큼 데미지가 간 거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영양제를 도포해주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윗부분보다 상한 부분에 더 많은 양이 도포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나오는 사용되는 1인분의 양이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최소한의 1인분의 양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손상도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양이 뿌려주면 효과가 되니까요. 그곳에 저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심한 곳에 더 많이 뿌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수분을 더 많이 건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손상도가 많은 부분에 지금 제가 발라주고 있는 거는 부드러움을 주는 클리닉 제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딱딱한 단백질 종류를 지금 발라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딱딱한 단백질들을 채워주고 그 위에 다시 부드러운 단백질을 바른 다음에 이제 와인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딩을 하고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상처난 모발을 떼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큐티클의 상처난 부분들을. 그래서 좀 덜 상한 데보다는 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포를 해주고 있죠. 막 영양에 상관없이 흠뻑 발라서 해주면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인분의 한정량을 쓰되 또 우리는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맡은 사람으로서 고객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때때로는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님 같은 경우는 1인분을 훨씬 초과한 용량이 사용되어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흠뻑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바르는 앰플 딱딱한 단백질은 손상된 부분을 위주로 발랐다면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질 수 있도록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한 다음에 수분을 약간 건조시키고 나서 와인딩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나친 수분이 많으면 손상머리인 경우 데미지가 더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래도 수소 결합이 돼야 되니까 수분을 적당히 남기고 이제 파마를 할 건데, 이 고객님께서 두피에 좀 두피 위쪽에서부터 외부가 있길, 전체적으로 외부가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머리의 경우 외부를 위에까지 말아놔도 컬이 다 위에까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층이 없는 긴 롱 헤어여서 위에까지 와인딩을 하는데, 옛날에 했던 이렇게 트위스트 파마 형식으로 와인딩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긴 머리 파마를 하고 나면 보통 어깨나 옷에 쓸려갖고 맨 밑에 머리가 컬이 안 보이죠. 그래서 굵게 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맨 밑에 머리, 네이프 쪽 머리는 와인딩을 하실 때 2톤쯤 낮은 톤으로 해주시면 옷에 쓸려도 이제 컬이 보이게 돼서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톤쯤 낮은 톤으로 와인딩을 해드리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꼬는 듯한 웨이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 뿌리에서부터 웨이브가 생기고 흘러내리는 듯한 웨이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피까지 와인딩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맨 네이프는 2톤 작은 거, 그 다음에 백에 가면 1톤만 키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톤으로. 그랬을 때 속에 민머리가 말라도 옷에 스쳐도 외부가 없어 보이질 않죠. 그렇지 않으면 옷에 스치거나 민머리는 아무개도 위에 머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컬이 풀어져 갖고 외부가 흐트러져서 보통 손님들이 민머리가 외부가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기본 선으로 말아도 외부는 나오지만 오늘은 이런 느낌의 외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작으로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말아갈 거예요. 귀를 중심으로 나눠 놓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판넬을 잘못 떠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말하자면 모량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모량을 조절을 해서 나눠 놓은 다음에 판넬을 하나씩 말면 빨리빨리 되죠. 그리고 똑같은 모량으로 끝까지 말아가야죠. 로또가 위아래로 겹쳐. 이거는 종이로 싸서 끝까지 말아줬을 때 하고 안 말아줬을 때 머리 끝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 머리가 손상이 많이 간 머리라서 종이로 싸서 끝까지 말아주고 있네요. 더 말하자면은 우리 옛날에 한 그 머리 끝이 더 샤기하게 쳐져 있는 경우는 머리 끝을 살짝 빼놓고 와인딩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머리 끝까지 컬이 바짝 샤기한 커트의 느낌을 끝까지 외부를 말았을 때는 머리 끝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머리가 외부 컬이 거칠어 보이니까 끝은 살짝 빼놔주는 것도 거칠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마를 말잖아요. 근데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모질이 굉장히 차분하고, 말하자면은 컬을 걸어도 외부가 막 힘있게 탱실탱실하게 모양이 나는 그런 모질이 아니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너무 막 손상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두피 가까이 했다가 컬을 걸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머질이 굵고 약간 곱슬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 그리고 너무 모량이 많은 사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와인딩을 해 들어갈 때 너무 두피 바짝 가지 말고요.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롱헤어인 경우는 계단식으로 와인딩을 해줘도 좋지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머리가 짧은 기장인 경우는 지금 이 밑에 두 단은 컬을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약간 강한 C컬 정도를 걸어서 외부를 내주고, 그 다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S컬의 연속을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머리가 많아 보이지 않고, 보통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머리가 많아서 파마 외부를 하면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을 피하게 하는 방법, 이 와인딩의 높이로 컬의 양을 조절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면 모양이 많고 곱슬머리라고 할지라도 두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까지 계속해서 와인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마무리됐습니다. 다 사선으로 이렇게 세워서 와인딩을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한 12분가량 해줄 거예요. 저희 집에 갖고 있는 디지털 파마기계는 최고 온도가 85도입니다. 그래서 85도를 정점으로 이제 자동으로 온도가 왔다라 갔다라 하기 때문에 85도가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70도가량. 그래서 12, 3분가량 열을 방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식은 다음에 아웃시켜서 중화제를 해드릴 거거든요. 중화 타임은 10분 뒀어요. 머리가 이게 과수로 중화를 한 게 아니고 불엄산으로 했고, 머리가 손상이 너무 많으니까 15분을 안 두고 10분가량 뒀습니다. 그래서 컬 아웃을 하고 이제 샴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샴푸를 하고 오셔갖고 타월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예요. 머리가 너무 데미지가 많아서 이 머리가 컬이 나올래나 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컬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손상된 머리는 컬을 풀어놨을 때 컬이 강하게 보이면 마르고 났을 때 푸시 해갖고 날려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상하게 된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열파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컬이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컬이 강하게 안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건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납둬도 건조가 되면서 컬이 살아날 거고, 또 하나는 스타일링 제품을 발라서 컬의 강약을 더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이제 건조를 시켜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을 해서 머리를 건조를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 젖은 머리보다는 수분이 약간 건조된 상황에서 이게 컬링이 이제 될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을 발라줘야 되는데요. 머리가 부드럽고 또 굉장히 가늘고 힘이 없는 머리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컬감이 있는 제품보다는 좀 발라서 가벼우면서 컬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소님이 머리가 숱이 없고 많이 상해 있지만 속속들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로도 발라서 손가락 빗질을 하듯이 골고루 발라서, 이럴 때 보통 고객들이 보면 속에는 이렇게 스타일 제품을 바르실 줄 모르고 겉에만 발라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만 발라놓고 나서 이제 밑에 외부는 안 보인다고, 풀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타일 제품을 발라주실 때도 속속들이 바를 수 있는 거를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프도 골고루 바르고 발라서, 이제 이렇게 모질이 약하고 손상된 머리를 스타일 제품을 너무 무거운 걸 바르면 더 축축 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좀 가볍게 컬이 살아날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벼운 스타일 제품을 발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이게 이제 수분이 증발될수록,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열파 많은 수분이 증발될수록 더 리치가 강하게 보이고 컬에 탄력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웹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